예, 저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AI가 만드는 새로운 공급 표면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ASM 2.0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지금 시간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빨리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저는 AI 스페라에서 CTO를 맡고 있고 지금 개발, 인프라, 데이터 플랫폼 전반에 대한 부분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그런 AI 기반 인텔리전스 그리고 공격 표면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기술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서는 넥슨 코리아에서 개발 팀장을 맡으면서 대규모 유저 트래픽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담당을 했었고 IS 감사팀 그리고 보안 정책팀을 맡으면서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이슈 대응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는 그런 업무들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이런 이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드릴 이 AI 기반의 공격 표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기업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개로 일단 제가 구성을 해봤는데요. 일단 공격 표면 관리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격 표면 관리가 뭔지, 그리고 실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AI를 굉장히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AI로 인한 그 AI 자산들이 어떻게 공개 표면에 노출되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ASM 2.0 그 AI로 인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이런 자산들을 어떻게 탐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기업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저희 AI 스페라에서 이제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150개국 저희가 회원을 보유를 하고 있고 실제 40개국에서 실제 결제가 일어나는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10개 그 국가에서 40개 이상의 고객 클라이언트들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공공기관 뭐 다양한 국가기관과의 이제 계약도 체결돼 있어서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B2C 관련돼서 사용자들이 대부분 이제 90%가 저희가 해외 유저입니다. 국내 유저보다는 대부분 해외 유저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5개 언어를 이제 이 크리미널 IP B2C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인프라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게 43 페타바이트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사이즈는 그 4K 영화 15만 편 정도 되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양은 대부분 이제 전 세계에 있는 IP 정보들, 그다음에 도메인, 인증서, 그 외에 이제 취약점 정보들이라든지 다양한 인텔리전스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저장하고 수집하고 처리하고 이런 가공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900여 대의 서버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도 이 변경되는 인터넷상에서 다양하게 변경되는 그런 정보들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여기 40에서 50억 건 정도 계속 갱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7대의 멀티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좀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일단 그 각 글로벌 규제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클라우드마다 그 성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빅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유리한 점이 또 있어서 이제 다양한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공급 표면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최근에 이제 기업들을 보면 그 다양한 자산들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IDC에서 운영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개발 조직이라든지 인프라 조직의 자율성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매번 체크를 하고 이제 보안 조치를 하고 이러기가 좀 버거운 부분들이 많고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공격 표면에 다양한 자산들이 노출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안 사고가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ASM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공격 표면에 노출된 그런 자산들을 빠르게 탐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거를 해서 이제 공격을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초에 이제 저희가 공격 표면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들을 등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될 건데요. POC를 하든지 이제 고객과 이제 미팅을 하게 됐을 때 자산을 다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자산을 다 파악하고 있어서 문제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는 자산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대표 도메인만 입력을 하면 거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리 매트릭스가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관 도메인들을 검색을 해서 추출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유사 대역 IP들을 다 찾아내서 다 목록화시키고 저장을 하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실제 각 클라우드별로 얼마나 많은 자산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분류를 하고요. 거기에 맞게끔 실질적인 레포트라든지 위험 관리들, 이런 것들을 이 대시보드 상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에 대한 기업입니다. 그 IT 서비스 A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실제 ASM을 도입했을 때와 도입하지 않았을 때, 이 두 가지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입하기 전에는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마케팅을 많이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부적으로 개인정보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보안팀의 검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 다 있었을 텐데요.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는 마케팅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때로는 보안팀 프로세스를 우회하고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안팀 프로세스를 우회를 하고, 그리고 마케팅 대행 사업체와 이제 이걸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올리면 빨리 진행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이제 실제 개인 정보가 조회되고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조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굉장히 규제적으로 이슈가 생기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자산이 회수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끝났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이 기업이 ASM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공급 표면에 노출됐던 자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캔을 하다 보니까 2년 전에 마케팅을 한다고 오픈되어 있던 저런 페이지들이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로고를 찾아보면 이 로고가 남아있는 것도 없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악용이 되고 있었는지, 정말 방치만 된 건지 이것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찝찝한 상태에서 자산을 회수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조직들이 보안팀 뭐 알지 못하게 뭐 서비스 포트를 오픈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마케팅의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 ASM이 바로 탐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보안팀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보안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조치를 하는 그런 이제 정상적인 보안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한 5개 정도의 실제 공격 표면에 노출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솔라 어드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뭐 2차 인증 전혀 없이 해당 공격 표면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서 관리자 페이지로 접근이 가능했었고요. 이 솔라 어드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로그를 관리를 하고 성능을 진단을 하고 코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운영상에 필요한 관리 기능을 다 제공하는 대시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증 없이 접근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 악성 코드가 주입될 수도 있고 원격 명령 실행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해군 그 지휘 통제에 관련된 C4I 쪽 시스템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공격에 노출되었던 부분입니다. 실제 인증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지휘 통제라든지 뭐 화력 지원, 인원 군수, 전술 자료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국가 기밀, 군사 기밀과 관련된 정보들이 공격 표면에 노출되게 됨으로써 적국이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력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증 없이 바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지금 사이트가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노출되면 이게 컨트롤 했을 때 과전류를 흘려서 뭐 기업의 뭐 공장이 돌아갈 때는 이제 공장을 고장내게 한다든지 기계를 뭐 가정에 있는 뭐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전자기기들을 고장낼 수도 있고요. 전력을 차단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거의 스카다 시스템 형태의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운영망은 아니고 테스트 환경에 있는 관리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테스트라고 하더라도 이런 공격 표면에 노출되면
특히나 이제 스카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반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주차 관리 시스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역시 인증 없이 차량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실제 쿠폰을 적용을 해서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리 페이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 프린트들 많이들 사용을 하실 텐데, 이 네트워크 프린트에 이제 출력 요청을 했을 때 실제 네트워크 프린트는 그 저장 디스크가 따로 있어서 요청한 파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자 페이지들이 노출이 되면 실제 이 네트워크 프린트에 요청됐던 그런 출력물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뭐 그 기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도 있을 거고, 특히나 이제 연말정산하면 이제 금융 정보라든지 많이 출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보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가트너와 포레스터의 리서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해킹 공격의 성공은 공격 표면 관리, 그러니까 실제 알려지지 않은 자산들이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ASM이 도입된 기업들 대부분 30% 정도가 몰랐던 자산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 찾아낸 자산을 가지고 보안 대책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메시지들은 외부에 노출되는 그런 다양한 자산들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를 하고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서 이 슬라이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전에 이제 쭉 설명드린 거는 기존의 인프라와 네트워크 기반의 이제 경계에 있는 공격 표면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이게 노출됐을 때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이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인 AI가 실제 자산으로 만들고 이 AI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AI가 이제 기업에서 많이 쓰면서 이제 AI 관련된 자산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AI가 단순히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AI가 이제 자산 형태로 바뀌면서 실제 이제 학습 데이터들, 그리고 AI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도 있고, MLOps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AI 개발과 관련돼서 전체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프롬프트와 이 AI를 호출하기 위한 모델을 호출하기 위한 API들, 그리고 이제 실제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급 표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셋 관련된 부분은 실제 AI 모델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셋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저장소인데요. 보통은 이제 DB에 저장되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파일 형태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표면에 노출이 되면 파일이 통째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유출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 그 저장된 데이터셋에 오염을 가해서 실제 모델이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기업 지식과 기능이 담겨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I 모델이 공격 표면에 노출됐을 때는 이제 지식재산권 노출까지 이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실제 이 모델 자체의 왜곡을 일으켜서 잘못된 학습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공격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MLOps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AI를 한번 개발하고 배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튜닝을 하고 보완하고 또 배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쭉 진행하면서 이런 그 인프라적인 코드에 대한 부분들이 공격 표면에 노출되지 않게끔 그렇게 보호 조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API 같은 경우에는 모델 추론을 하기 위한 API들이 있는데요. 이런 API들이 또 공격 표면에 노출되면 실제 그 모델의 질의를 하고 데이터를 대량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요즘은 이제 공급망 관련돼서 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을 통해서 이제 원천의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외부 라이브러리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이제 공급 표면 관리를 해야지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ASM은 그 뭐 인프라, 네트워크 경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증서라든지 서버, 뭐 포트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AI 시대가 돌아오면서 그 AI로 인해서 생성됐던 다양한 자산들, 이런 확장형
그 공교 표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대응했던 그런 ASM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능형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뒤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TI 위협 인텔리전스와에 대한 결합 그리고 AI를 이용한 리스크 분석이랑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이게 지속화되고 견고하게 운영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목차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ASM 2.0 전략과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새로운 AI 관련된 자산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탐지를 하고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ASM은 자산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로 그쳤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TI까지 같이 합쳐서 위협을 실제 예측을 하고 연계를 해서 그 AI로 자동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리스크를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그 위협 피드 이런 위협 피드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TTPS라든지 뭐 IOC 같은 위협 피드가 있을 것이고요. 다크웹, 오시트 같은 정보들 그리고 AI 모델에 대한 위협이 되는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실제 그 ASM과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스트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자산과 그 외부의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결합을 해서 실제 얼만큼 우리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산이 어느 정도의 그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ASM 코어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상관관계 분석된 결과물들을 그 대시보드화 시켜서 레포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위험 평가와 취약점 진단의 결과들을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 다른 보안 솔루션이랑 연계하기 위해서도 뭐 소아라든지 심으로 같이 연동을 해서 실제 패치가 바로 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패치를 진행을 하고 뭐 API 키가 노출됐으면 거기에 대한 해소 작업도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거버넌스 체계 형태로 묶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동을 시키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탐지에 대한 정확도 향상이라든지 점점 이제 인식에 대한 그 위험도 인식 속도도 많이 개선이 될 거고요. 점점 사람이 개입하는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장표는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직접 실제 운영하고 있는 거를 한 부분만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CV를 탐지하고 자산을 매핑해서 이게 취약하다 안 취약하다 이거를 떠나서 저희가 AI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최신 언론 보도들이 올라오면 이 에이전트가 전부 다 확인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서 어떤 취약점이 있었고 어떤 제품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캐치를 하면 그 캐치된 그 취약점이랑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랑 매핑을 시키고 실제 그 버전이 맞는지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성이 있는지 얼마나 시급하게 이거를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뭐 AI가 연산을 통해서 다 결과를 도출을 합니다. 우측에는 일단 담당자분이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알람을 제공을 하는데요. 신규 뉴스가 10건 등록이 됐고 이 뉴스 중에 CV가 실제 발견된 게 9개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뉴스가 아닌 신규 CV 건도 총 몇 개랑 제로데이가 몇 개가 있다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되고 여기에서 실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ASM에 등록된 자산이랑 매핑을 해보니까 16개가 있더라라는 내용으로 실제 바로 인지를 하고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알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AI 시대가 되면서 AI와 관련된 자산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ASM으로는 그런 AI 관련된 자산으로는 탐지하고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들이 새로운 보안 전략 공교 표면에 있어서 새로운 보안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첫 번째로 그 AI 자산 식별과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데이터, 모델, 파이프라인 이런 AI들이 누가 사용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디파인을 해야 됩니다. 보안이 항상 보안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자산 관리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AI 자산에 대한 식별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및 모델 무결성에 대한 확보도 분명시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
실제 지식과 기능을 담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공유 표면에 노출돼서 이제 뭔가 변조가 된다든지 데이터가 나갔을 때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데이터와 모델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정확하게 맞는 보안 아키텍처를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 MLOps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이 AI 모델을 이용해서 한번 배포하고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CI/CD를 이용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체적인 취약점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S범도 결합을 하면 그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그 취약점도 또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TI 기반 ASN과 그 TI를 결합해서 능동적이고 실시간으로 바로 탐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들에 대해서 즉시 대응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면 일단 공격 표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다양한 보안 이슈들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